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강자는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꾸기 어렵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한 법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 차이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믿고 있는 모든 불합리함을 납득시키는데 휴대는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를 화나게 하는 일은 쉽지만 그를 교화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대화가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이 설령 우연히 일어나고 멀리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제시되어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허영심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관련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린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지성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지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소질을 가진 사람이 약점, 성격적 결함, 부족한 능력 등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여러 결함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이다.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척하라. 만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그것을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곧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상대방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피할 것이다. 신뢰를 얻고자 할 때는 냉정하게 말해라. 자신을 판단을 믿게 하고 싶다면 상대에게 말할 때 아무런 정열도 담지 말고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걱정은 의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것은 의지이며 인식은 단시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지의 자극이 판단에서 생겼다기보다 자극받은 의지에서 판단이 내려졌다는 쪽을 믿을 것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한 짓이다. 즉, 분노나 미움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드러내는 것에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을 다른 행위로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상대의 나쁜 면을 절대 잊지 마라. 사람은 가능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억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나 자신의 가치를 그것에 따라 확립하고 행동과 태도를 스스로 규제하기 위해서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나쁜 면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고생해서 번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어리석은 친절과 어리석은 우정은 두고두고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처세술의 절반이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가 나머지 절반이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이나 처세술이 필요한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싶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 가면을 쓰는 법이다. 사람에게 꼬리를 치지 않을 정도로 나쁜 개는 없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가면에 속지 말아야 한다. 가장 확실한 우정 테스트. 친구의 우정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내가 최근에 겪은 불행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 친구의 얼굴은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하거나 반대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은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을 보면서 종종 기쁨을 느낀다는 루시 푸코의 말처럼 악마의 웃음을 짓기도 한다. 사실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친한 친구가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큰 불행을 호소하거나 약점을 고백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 재능을 숨겨라. 재치와 분별력을 보이는 것이 모임에서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큰 미움과 원한만을 살 뿐이다. 우리에게는 자신에게 미움과 원한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고 불평할 권리가 없으며, 자신에 대한 이런 감정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 불이 깊게 자리 잡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 장점을 알아차렸다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알아차린 장점만큼 그 사람의 결정과 뒤떨어진 능력을 느낀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라시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단순한 동물의 가죽으로 자신을 덮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치와 분별력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무능력과 우둔함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남으로부터 찬사나 아부받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이 심한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남이 자기를 판단해주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웃의 노예에 불과하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부활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타인들의 기존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